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262쪽입니다. 그 12번에 대가로 봅시다. 대가로 보시면 가로 안에 또 가로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에 가로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저 가져오셔야 돼요. 오늘은 카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게 보면 가로가 우리 아까 큰 따옴표 안에 여기 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가로 안에 또 가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밖에 가로에다가는 이렇게 쓰라, 대가로를 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고의에 대항하는 한자를 함께 볼 때 쓴다. 빨간색 밑줄. 나이 그 한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연세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낱말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단어 이렇게 써져 있고요. 손발 옆에 한자는 뭐라고 써 있나? 수족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2번과 한 장 전에 보세요.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칠하는 게 있습니다. 261쪽에 소가로에 2번 보시면 빨간색 밑줄칠하겠죠. 그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 차이점 알겠나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를 가르쳐 줍니다. 앞에 거를 보시면, 소가로 앞에 거 보시면,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가 어울려 쓴다 보면, 기호 해놓고 한자가 뭐로 썼어요? 기호. 자세 한자가 뭐로 썼어요? 자세. 그러니까 앞에 우리말 기호하고 뒤에 한자하고 의미 비슷하죠? 옆에도 자세 비슷하죠? 옆에 커피 발음 비슷하죠? 옆에 에티켓 비슷하죠? 각각나 비슷하면 소가로를 치고 다시 원위치 앞에 거. 나이 한자가 뭐야? 연세 완전히 다른 말이죠. 낱말 단어 완전히 다르죠. 손발 수적 완전히 다르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한자를 못 읽으면 소가로인지 대가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도 맞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내고 어문 규정에 있는 걸 내기 때문에 요것만 외우시라고.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제 말 뭔지 알겠죠? 한자를 못 읽어도 요것만 하시라고. 알겠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넘통 붙일 때 밑에 예문을 그것 해놓고 한글 설명을 덧붙였잖아요. 예를 들어 소가로 쓰라 이겁니다. 그 다음 옆에 겹나표 겹하사가를 했고 혼나표 헛하사가를 했고요. 쭉 내리면 줄표가 있네요. 줄표를 보시면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 앞뒤에 쓴다라고 했거든요. 이번 토론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고 부제목이 근대의 설정이에요. 부제목 쓸 때 앞뒤로 쓰구나. 알겠죠? 줄표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서 근대의 설정에서 뒤에 오는 줄표 넣어준다? 생략할 수가 있다. 부제목 할 때 쓰는 건데 뒤에 것은 줄표를 뺄 수도 있구나. 이때요? 넘깁니다. 16번 붙임표가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붙임표하고 한 장 전에 15번에 줄표하고 똑같지 않나? 다릅니다. 길이가 달라요. 줄표는 붙임표의 길이가 2배입니다. 이해돼요? 줄표는 길이가 길고 붙임표는 수학용으로 따지면 빼기. 있죠? 그러면 이 컴퓨터로 치면 자판에 있는 것은 줄표야 붙임표야? 붙임표죠. 줄표는 자판이 없죠. 그건 어디 들어가 있을까? 뭐 문자표 같은 데 들어가 있겠죠? 있죠. 자, 이제 붙임표는 어떻게 쓰냐면 빼기 이건 어떻게 쓰냐면 1번 차례대로 이어지네요. 차례. 얘는 봐봐. 멀리 떼기는 도움닫기를 먼저 한 다음에 도약하고 공지가 착지하잖아. 순서가 이어지죠. 이게 이어질 때 붙임표를 쓰는구나. 2번 두 개 이상 문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드디어 서울 북경. 서울과 북경. 근데 여기서는 서울부터 북경까지라면 물결표를 씁니다. 그게 어디냐면 밑에 17번입니다. 근데 부터까지가 아니고 그냥 서울 부산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럴 때는 뭘 써? 붙임표를 써.
그럼 그거나 그거 똑같네. 그래서 밑에 물결표를 보면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죠.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지. 어디부터 언제까지죠? 이런 경우 물결표가 원칙인데 붙임표를 써도 돼요. 그게 밑에 있습니다. 붙임 보면 물결표 대신 뭘 쓸 수 있어? 모든 물결표는 다 붙임표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8번 드러는 표하고 밑줄. 자, 이 18번 드러는 표 밑줄은 뭐냐면요.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밑줄 뭔 말이야? 주의하시오 그 말이죠. 주의하라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 중요하니까 주의하라 그 말이죠. 중요한 부분 드러낼 때, 자, 이런 겁니다. 없는 것을 고르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없는을 강조하고 싶어. 그럼 내가 방금 뭐 있죠? 밑줄 그었죠? 밑줄을 그어도 돼요. 밑줄 그어도 되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써도 강조고, 글자 개수만큼 위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 이걸 드러는 표라고 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강조할 때 밑줄, 작은 따옴표 또는 뭐야? 드러는 표를 점을 찍으면, 그게 뭐야? 강조하는 거다. 주의하라 그 말이고, 중요한 걸 체크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문 보면,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그랬죠? 그럼 훈민정음 땡땡땡, 이게 드러는 표. 이것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 밑줄을 그어도 되고, 또는 뭐 할 수 있어?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됩니다. 붙임 보세요. 드러는 표나 밑줄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옆에 쪽 보시면 19번 숨김표가 있는데 숨김표 옆에 동그라미 표하고 가위표가 있죠? 숨김표인데 1번 보세요. 금기어. 금기어 뭐야? 꺼리는 말이죠. 그죠? 공교에 쓰기 어려운 비속어, 욕 같은 거. 그 글자 개수만큼 쓴다. 예를 들면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땡땡땡이란 말이 뭐 개식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땡땡이란 말이 나오겠냐? 이것 대신에 동그라미 3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뭘 쓸 수 있어? 가위표를 3개 쓸 수도 있다. 이게 숨김표입니다. 2번 비밀을 유지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일 때 밑에 1차 시험 합격자는 김누구영 만약에 김기영이다. 다 쓰기 뭐하니까 그래도 비밀이라도 좀 지켜주려고 하나를 뺐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표나 뭘 쓸 수 있다? 가위표를 쓸 수 있다. 20번 빠진표.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글자 개수만큼. 알겠죠? 2번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빠진표, 네모표하고 19번 숨김표, 동그라미표, 가위표하고 차이가 뭘까? 숨김표는 19번 숨김표는 글을 쓴 사람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 쓸 때 숨김표를 쓰는 거고 밑에 빠진표 네모는 글을 쓴 사람이 실제 모를 때는 뭐 쓴다? 빠진표 네모표를 쓴다 그 말이야. 구별할 수 있겠나요? 21번 줄임표입니다. 줄임표 1번 할 말을 줄일 때 2번 말 없을 때 3번 생략할 때 당연한 말이죠. 자 줄임표를 보시면 이 줄임표가 생략할 때, 할 말 없을 때, 말이 줄었을 때 또 줄임표 씁니다. 근데 이거를 땡땡땡 땡땡땡 몇 개를 써? 6개를 씁니다. 또는 몇 개를 쓸 수 있냐면 3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6개, 3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쓰고 뒤에다 마침표를 써 이렇게. 3개 쓰고 마침표를 쓴다고 원래는. 그래서 어디 나도 한번 좀 원래 이렇게 썼다고. 알겠죠? 근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 이 한번 써놓고 이게 가운데점이 아니고 마침표 있죠. 마침표가 나란히 6개가 들어가 되고 마침표를 3개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점으로 6개, 3개를 써도 되고 어쩐다? 쓰지 마세요. 밑에 다 나와요. 붙임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침표로 6개, 3개를 써도 된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6개 다음에 맞춤표를 썼어. 3개 다음에 맞춤표를 썼지. 그러면 맞춤표를 쓰게 되면 6개는 이 6개고 맞춤표 하나 더 쓸 수가 있나? 이겁니다. 맞춤표 하나 더 쓸 수 있나?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7개를 썼다는 것은 앞에 6개는 줄임표 6개고 마지막 7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맞춤표라는 얘기잖아.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표를 썼을 경우에 6개도 되고 몇 개도 가능해? 7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 보고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넘깁니다. 자, 표준어 규정입니다. 거꾸로 보기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봐봅시다, 한번. 페이지가 똑같네. 자, 표준어는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건 맞춤법이야. 지금까지 했던 건 맞춤법이고, 지금 하는 건 뭐냐면 표준어야. 그게 그거 아니에요라는 건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맞춤법이 이런 거야. 설거지를 쓰잖아. 설자들은 설거지를 쓸래? 아니면 설걷이 이렇게 쓸래? 이겁니다. 곰곰이가 이로도 발음 나고 히로도 발음 나는데 어떻게 쓸래? 이런 겁니다. 이해돼요? 생각건대가 생각건대인지 생각컨대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쓸래?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거였다고 지금 전부 다. 근데 표준어는 뭐 하는 거냐면요. 표준어는 이런 겁니다. 솔지 이랬습니다. 뭔지 알아요? 솔지. 뭔지 아는 사람? 몰라? 뭔지 알아요? 어? 자, 이랬습니다. 솔지, 전구지, 부추김치 그랬습니다. 뭐가 표준어냐 그 말이에요. 부추김치가 표준어예요? 이건 어디서 쓴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쓰죠. 특히 이 두 개는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이 두 개는 서울 사람 못 알아본다고. 전국적으로 다 쓰지만 서울 사람들은 주로 부추김치 씁니다. 전구지는 누가 쓰는지 알아요? 경상도 사람들 많이 쓰고요. 이쪽은 왜 쓰냐면요. 나도 이거 놀랐어요. 대전 와가지고 놀랐어요. 대전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짬뽕 도시예요. 충청도가. 그래서 약간의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경기도 방언도 다 알아요. 바꿔 말하면 다 모르고요. 조금씩만 합니다. 진짜 이상한 동네에 이렇게. 얘는 어딜까? 광주입니다. 그렇죠? 이제 광주 막걸리집 가면 지금도 메뉴판에는 부추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솔전 이렇게. 근데 알겠죠? 국립국어, 표준국어 대사는 자기도 솔자가 있던데요. 있는데 뜻풀이를 잘 보시라고. 부추김치에 전라도 방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표준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공부입니다 지금. 표준어는 뭐냐면 올바른 대로 다 썼어. 올바로 썼는데 이 중에 요거 썼더니 네가 못 알아먹었잖아. 이해돼요? 그럼 부추 자체를 솔이라 그래요. 솔. 부추김치 솔지라 그러고요. 못 알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표준어로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 아니고 요 정도 하면 알아먹었고 요거는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은 사람 3분의 1 알아먹은 사람 3분의 2 경상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 표준어. 그러니까 이 표준어 이 단어는 뭐냐면 맞춤법 맞게 쓰긴 썼는데 얘는 표준어니까 써도 되고 얘는 방어니까 원활하게 쓰면 안 돼. 그냥 쓰지 말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띄어쓰기 하기 전에 맞춤법 했던 것을 어떻게 쓰냐 그 말이고 표준어 어떻게 쓰냐 근데 사투리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사투리냐. 알겠죠? 그래서 걸그룹에 EXID 보면 솔지라는 여자가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사투리로 이름을 정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진짜 광주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봅시다. 그러면 1항을 봅시다. 선생님, 왜 부추가 표준어예요, 이렇게? 왜 정군이나 소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기 기준이 뭔가 봅시다. 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 밑줄. 그냥 뭐라고 쓰냐면, 계층적 조건. 교양 있는 사람 들어서는 현대 미줄치고, 시대적 조건. 들어서는 현대 서울말 그랬죠. 서울 미줄치고 뭐야? 지역적 조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막 모아놨다가 똑같은 사물을 일컫는 이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크게 보면 제주도도 있겠죠, 만약에. 근데 계층, 어떤 계층이 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더 표준에 가깝다. 교양 없는 사람보다는. 이해돼요? 그 다음 시대 조건. 옛날 말보다는 지금 말. 옛날 말보다는 지금 말. 표준에 가깝다. 지역적 조건. 광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보다는 누가 더 가깝다? 서울말이 표준에 가깝다. 그것을 보세요. 어떻게 한다?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니까 어쩔 수 있다. 예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서울 사투리도 있습니다. 배우다를 배다라고 하거든. 배다. 배지 못한 자식. 서울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로 그렇더라는 거지. 주로 그렇더라고. 지난번에 잠깐 첫 시간에 했죠. 이게 무슨 짓이라고? 오얏인데, 오얏은 지금 2020년에 지금 현대 시대는 이 말 써, 안 써? 안 쓰죠? 뭐로 바꿨다고? 자두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오얏과 자두 중에서, 자, 오얏은 옛날 말이야. 아니고, 현대말, 자두가 표준화 가깝다. 지역은 방금 했고요. 소위 지역. 그럼 계층적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쓴다겠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게 조금 그렇죠. 교양 있다 없다가 좀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더 교양 없냐? 자, 똑같이 똑같은 표정, 똑같은 감정, 똑같은 오조라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싹수 없는 놈들, 싸가지 없는 놈들. 누가 더 교양이 없냐?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도 교양 없어? 와, 너희는 천재지가 언어학자구나. 그렇대요. 얘가 표준어고 표준어 아니랍니다. 더 교양이 없다. 애매하죠. 방금 대답했던 사람들은 천재적인 언어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더 친근하게 들리던데 아니 이게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교양이 있다 없다가 좀 애매모호하기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어쩐다고? 욕설 같은 것은 교양이 없겠지. 대부분 욕설은 표준어가 아닌 이유가 교양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맞춤법은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했잖아. 근데 지금 표준어는 결국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봐봐. 우리 동네는 정구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서울이라고 그러는데 왜 부추가 표준어예요? 왜가 아니고 그냥 외워야지. 아, 이게 서울 사람 쓰는 거고. 이게 현대 사람이 쓰는 거고. 이게 교양 있는 사람이 쓰는 거고. 어찌해야 돼? 표준어 규정은 왜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어 규정 보면 여러분들 절반 단어 이상이 모르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모르는 단어는 그냥 외워야 돼. 그렇죠? 하나 더 해볼까? 이제는 광주 경상도 하지 말고 광주 충청도 해볼게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요. 장성 휴게소, 여산 휴게소, 서울의 경기의 만남의 광장. 똑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똑같은 메뉴가 뭐냐면, 자, 광주는 대사리라고 그러고요. 뭘까요? 어? 뭐라고?
소 머리? 아, 대사리가 소 머리. 우와,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 띠, 틀렸어요. 충청도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산역에서 가면 올갱이국이라고 나옵니다. 서울 사람 다죽이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대사리국, 올갱이국, 다슬기국. 그렇죠? 당연히 서울놈들 것은 표준화가 됐겠지. 충격적이게도 둘 중에 하나가 표준어입니다. 뭐가 표준어일까요? 아니야. 얘 표준어야. 알겠죠? 왜 그럴까? 대사리국 팔았던 부녀자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가게 문을 열어가지고 초치에 상호 이름이 요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가 되는 경우도 있음. 꽤 많음. 이거는 표준 아니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그것이다. 줄여서 그거다. 문맥상 맞다라는 뜻이죠. 그죠? 서울말입니다. 그것이다. 그거다. 이렇게 합니다. 충청도 뭐라 그래요? 기다. 들어봤나요? 잘 안 쓴 말인데. 당연히 표준어겠죠. 표준어가니까. 표준어 기 아니요. 표준어 기예요? 맞습니다.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기 아니야는 맞는 말입니다. 표준어 맞냐 안 맞냐 그것이냐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네가 이걸 표준어로 생각했지. 근데 아니거든. 이게 표준어 아니라고 생각했지. 표준어거든. 그러니까 네가 어쩌라고 외우라고. 못 알아먹잖아 말했기를.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준어 할 때는 네는 외우라고. 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다르니까. 뭐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쭉 외워가 아니야. 외우는 거야. 다만 봐가지고 알았던 단어는 몇 줄 칠 필요가 없지. 몰랐던 단어는 계속 써봐야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표준어 규정을 공부하면 시험 볼 때 주관식이라는 건 없죠. 어떤 단어를 주면 맞냐 안 맞냐 이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왜 틀렸냐 이런 거 없잖아. 맞냐 틀리면 확인하면 되지. 빨리 풀어야 되지.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어문 규정에 있는 이 표준어를 어째 100% 알았던 것은 절대 공부 안 할 필요 없지. 긴가민가했거나 몰랐던 단어 있잖아. 이것들을 적는데 5번씩 적습니다. 깜지식으로. 단 주의할 거 틀린 건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맞는 단어만 5번씩 적어.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내가 썼던 단어인지 안 썼던 단어인지를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요 말이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맞는 단어만 쓰라고 틀린 말까지 써버리면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전한다. 외래어는요. 외래어 표법이 따로 있어요. 표준하고 상관이 없다고. 2번 자음과 모음입니다. 3항 다음 단어들 거센 소리 가진 것들 표준 외워야 돼 그냥. 끄나풀이 있으면 뭐가 표준하다고? 끄나풀. 그러니까 이거는 압도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끄나풀. 나팔꽃 이런 겁니다. 역을 보면 아 키역을 쓰구나. 부엌 키역을 쓰구나. 아 살쾡이구나 살쾡이. 옆에 비고 보세요. 삭 그랬죠. 한 글자로 삭도 표준합니다. 삭이라 하거나 살쾡이 할 때는 살은 리을 받침만 쓰는 거야. 그다음 칸입니다. 칸. 칸막이 한 칸, 두 칸. 간막이가 아니고 칸이야. 그다음 털어먹답니다. 떨어먹다가 아니고 털어먹다. 알겠죠? 떨어먹다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털어먹다. 4.
다음 단어들은 거센스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현해서 뭐라? 가을가리, 거시기, 거시기가 표준어였다니 좀 충격적이죠. 그죠? 아따, 거시기, 시방이 있거든요. 아따, 거시기, 시방이 다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 분침. 옆에 우왕, 어원에서 머리진 형태로 구도해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걸 표준합니다. 강낭콩입니다. 강남이 아니고. 여기 있죠? 아, 강낭콩이구나. 고삿. 옆에 틀린 표기 보세요. 고삿 있죠? 둘 다 맞는데 비교 봅시다. 둘 다 맞는 표기인데 쓰임이 전혀 다르죠. 위에 고삿, 이것은 초가제목 예를 들어 쓰는 새끼. 새끼가 뭐야? 새끼줄. 새끼줄 하겠죠? 그걸 고사 시옷받침이고, 새끼니까 새끼줄이니까 시옷받침. 고삿 할 때 티읕받침은 마을이 좁은 골목길. 알겠죠? 그 다음, 아, 사글세구나. 사골세가 아니고, 알겠죠? 사글세. 울력성당이라고 처음 들어봤죠? 이런 말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원래 울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여러 시대 힘을 합치는 걸 울력 그래요. 여러 시대 힘을 합치는 것을 울력 그러고요. 울력성당은 뭐야? 힘을 합쳐서 협박하는 거. 안 좋은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처음 들어봤잖아. 처음 들어본 단어는 그냥, 아, 이런 말이 있군. 외우다시피 해서 단어를 새로 외우면 되겠네요. 밑에,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이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라. 갈비. 야, 누가 갈비찜이라 이제 가리찜이라고 누가 하냐? 갈비. 간모. 옆에 간모하고 갈모 보세요. 전혀 다르죠. 그죠?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갈모 뜻 보세요. 갓 위에 쓰는 쭉 모자죠. 그래 안 그래? 그지? 해놓고 갓 위에 쓰는 모자가 간모닥에서 가에다 시옷받침 써버리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풀이가 좀 이상하다. 가디에 쓰는 유주로 만든 우비하면 느낌이 옷처럼 보이지 않나? 옷이 아니고 모자입니다. 모자예요. 옷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자. 어떻게 생각해? 그려줄까요? 사극을 봐야 되는데 이건 알죠? 이건 뭐야? 갓입니다. 갓. 근데 옛날에는 우산이 없죠. 네. 갓 쓰고 비 올 때 돌아다니지 일단 빨리 집에 가야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외출해야 할 때가 있잖아. 급하게. 그때 쓰는 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지고 옆에가 뭘로 되냐면 삿갓은 어떤 가늘한 나뭇결이잖아. 대나무 같은 거 가는 거잖아. 근데 이 갈모는요. 이렇게 기름 먹인 거야. 기름종이 같은 거. 가지고 비가 오면 기름이 쭉쭉 빠지겠지. 이런 게 갈모야. 갈모. 그 다음 굴젓, 말곁, 물수란, 밀뜨리 트가 있는데요. 뜰이란 말과 틀이란 말은 전미사인데 항상 복수표현입니다. 밀뜰이다, 밀틀이다, 넘어뜰이다, 넘어틀이다. 항상 어쩐다? 같은 말로 표준어입니다. 둘이 항상이 이런 것을 복수표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표준어. 그래서 밀뜰이다, 밀틀이다, 저기, 휴지 이렇게. 몰랐던 단어들은 체크해서 꼭 외우셔야 돼. 아는 단어들은 할 필요가 없고. 6항입니다.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해 역시 한 가지만 표준어다. 돌잔치 할 때. 근데 옆에 틀린 표기 보세요. 리얼숏. 여러분 부모님을 리얼숏 쓰지 않던가? 니가 돌사진 보면 리얼숏을 내가 돌사진 봤더니 리얼숏으로 써있을 거 한거 그래요. 돌잔치, 돌사진 할 때 척돌 할 때 리얼숏으로 써있었다. 없어요? 그럼 생략. 리얼입니다. 둘째. 아, 두째란 말이 틀렸구나.
둘째가 맞는 말이고 두째란 말은 우리말에 없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열이 넘어서잖아. 적지 마세요. 열이 넘어서면 12째란 말이 있고 12째란 말이 그때는 등장합니다. 그러면 22째, 22째도 당연히 있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째란 말은 없는데 열이 넘어설 때부터는 둘 다 등장하는데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12째는 12개째란 뜻이고요. 얘는 12번째란 뜻이에요. 알겠나요? 저 12번째 앉은 학생 그랬습니다. 그때는 12번째니까 어떻게 써야 돼? 12째짜리 앉은 학생 이렇게 하죠. 응? 너 만두 몇 개 먹었어? 모르겠어. 나 별로 안 먹었는데 몇 개 먹었냐고. 그러니까 지금 12개째 먹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 12째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적지 마세요. 그 다음 셋째 시옷이 빠진 셋째는 없습니다.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빌리다가 맞고 빌다는 틀렸다겠죠. 빌다가 틀린 말이에요. 용서를 빌다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빌려오다 뜻으로 빌다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빌려오다 뜻으로 빌다는 안 돼. 그게 중요합니다. 빌려오다 뜻으로 빌다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다만 있네. 둘째는 10단 이상 소수로 쓸 때 둘째란다. 봐봐. 12째하고 12째하고 방금 했던 거죠. 그러면 22째하고 22째하고 차이도 마찬가지겠죠. 넘깁니다. 그 다음 실항입니다. 수컷을 적던 수로 통해 수에다 쇼 쓰면 안 돼. 했죠? 양념지 빼고. 그죠? 수공, 수나, 수놈 다. 다만 읽어보세요. 다음 단어들은 적도사 다음에서 나오는 거센수를 인정한다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기억나? 그것만 뒤에 어쩌라고. 거센수로 쓴다라는 겁니다. 다만이 다음 단어 저거 수수로 한다고. 요 세 개 양념지만. 아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그랬죠. 이렇게 쭉 하면 이해가 돼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앞에 걸 안 배우고 갑자기 이제 오늘 오후에 들어온 사람은 뭔 소리 하는데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질문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제8항입니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의 틀을 표준으로 삼는다. 아, 거기 보세요. 깡충깡충 있죠? 비표준어 보세요. 우리말에 깡총깡총이 없구나라는 거 중요합니다. 깡충깡충 아니면 꽁충꽁충입니다. 깡충깡충 아니면 꽁충꽁충. 깡총깡총이 없어요. 알아두세요. 알고 있던 사람 체크할 필요가 없고 몰랐던 사람 체크해가지고 쭉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옆에 둥입니다. 아, 둥이 전미사입니다. 사람한테 둥이, 동이라는 전미사는 없습니다. 둥이. 발가숭이 알겠죠? 옆에 보세요. 빨가숭이, 벌고숭이, 뻘고숭이 다 맞죠? 근데 뭐가 안 된다고? 송이가 안 된다고, 송이. 송이가 안 된다고. 발가숭이, 벌고숭이, 빨가숭이, 뻘고숭이 다 되는데 숭이만 돼. 그 다음 봉죽. 옆에서 도와준 걸 봉죽 그래요. 도와주는 걸 봉죽 들다. 도와주는 사람은 봉죽꾼 그럽니다. 뻗정다리. 아슬아슬아. 오뚜기요 보세요. 오뚜기죠. 비표준어 보세요. 뭐라고 했냐? 오뚜기는 틀렸다겠죠. 옆에다 쓰면 좋습니다. 우리말에 오똑하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똑이가 없어요. 오똑하다만 있습니다. 오똑하다만 있으니까 오똑이가 맞다. 그 다음 주추 또는 주추돌. 주추돌. 다만 어느시 강하게 자극하는 다음 단어는 양서모멘트를 그대로 표현 삼아라. 부조. 사람들은 부주도 많이 하거든. 어른들 많이 씁니다. 그래도 상부, 상조 줄임말이기 때문에 어원이 강하게 있죠. 그래서 부조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돈, 실제로 사람들은 사돈이라고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더라도 조아릴 돈자 어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돈. 실제로 삼촌이라고도 많이 발음하거든요. 근데 1촌, 2촌, 3촌이라는 어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삼촌이 맞다.
19강입니다. 이모음 역행동화 표준어 아니라겠죠? 자, 표준어 내기. 예입니다.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는 예입니다.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나기는 틀리고, 사람, 나기는 틀리고, 냄비가 맞습니다. 동댕이 치다가 맞구나. 그 외에는 이모음 역행동화는 표준어가 아니죠. 붙임을 보세요. 아지랑이하고 아지랭이가 있으면 누가 이모음 역행동화야? 아지랭이가 이모음 역행동화죠? 아지랭이가 틀린 말.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몇만 가지, 몇천 가지 다 그래요. 이모음 역행동화 표준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죠. 붙임 3. 기술자한테는 장의를 쓰고 기술자 아니면 쟁의를 쓰구나. 사람인데 기술자한테는 장의를 쓰고 기술자 아니면 쟁의를 썼구나. 미장이, 유기장이, 사람. 멋쟁이는 기술자가 아니죠. 소금쟁이, 담쟁이, 눈콜, 골목쟁이, 팔목쟁이. 알겠죠? 기술자한테는 장의를 쓰고 아니면 쟁의를 썼구나.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계속합니다. 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현 삼는다. 괴팍. 야, 당연히 괴팍이죠. 괴팍은 이상하지 않냐? 그죠? 근데 서울 토박이인 친구가 있는 사람은 문자로 보내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 빼고. 야, 괴팍이 맞냐, 괴팍이 맞냐라고 보내면 서울 토박이들은 괴팍이라고 합니다. 서울 사투리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서울 사람이라는 기준은 부모가 서울 출신이어야 돼요. 이해된가? 부모한테 말 배우니까. 그래서 내 친구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사투리 서울말 모르대요. 부모 중에 한 분이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요. 특히 엄마가 서울 사람 아니면 엄마 말을 많이 배우거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엄마가 좀 봐주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면 그 말까지 섞여버립니다. 알겠죠?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다양한 지역의 말을 배우니까 나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그렇죠? 아무튼. 야, 괴팍하다. 구먼, 구먼이라고 쓰구나. 많구먼. 잘 먹는구먼. 이렇게. 어떻게 쓰면 틀리다고? 구면도 틀린 말이지만, 간혹 이렇게 말해서, 많구만도 틀립니다. 많구먼. 알겠죠? 많이 아니고요. 미루나무, 나무 종류입니다. 미루나무, 류가 아니고. 알겠죠? 미륵, 부처 이름이죠? 미륵보살. 미륵. 여느, 관형사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이렇게, 여느. 온달, 보름달 또는 만 한 달이라는 뜻입니다. 의뢰, 의뢰할 때 러이를 쓰거나, 캐캐 먹다도 오이를 쓰지, 여이를 쓰지 않구나. 호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이런 거죠. 호우적, 호이가 아니고. 호우적. 여기까지 질문. 계속합니다. 11항입니다. 지금 이거 할 때는 굉장히 잠 올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설명해준다고 해주지만 짜증나잖아. 그러지 않나? 지금 집중을 잘 언제 공부하겠어? 수업하면서 집중해서 한번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알았죠? 자녀는 잠 안 오겠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기분이 더러워서 그러지. 그지? 봅시다.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미안하면 여기 거기 올리고 하는데. 이쪽 분은 자꾸 놀래셔. 내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 막 놀래더라고. 아니, 내가 이게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막 놀려고 하더라고. 기겁하더라고. 해서. 근데 그게 미안해서 뒤로 많이 가는데. 얘는 담력이 센 내가 이렇게 해도 자기가 딱 해줘, 이렇게. 담력이 센 것 같아서. 남자 거 봐요. 저기 보면 3명 다 보고. 남자가 다 사라졌네. 이거 되지? 홈페이지에 글 쓰지만 송충했다고. 그 다음 11항입니다. 다음 단어들은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 현대 서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봅시다. 구려, 만구려. 서울 사람들이 싸구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싸구려가 아니요. 싸구려도 아니고. 알겠죠? 깍쟁이.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라구나. 나무라다입니다. 나무라다. 충청도는 나무래다 하지 않냐? 그래? 충청도는 나무라다 그래? 나무라다입니다. 나무래다가 아니고 나무라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봐봐.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나무래 맞나?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나무래 맞나?
이렇게 나무래.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우리 아들을 나무라 이렇게? 그래? 오, 그렇게 말합니다. 오, 맞아요. 그 다음 밑에 미수 복수표준으로 미숫가루하고 복수표준입니다. 아, 미숫가루. 야, 미식가루라 하냐? 아니냐? 바라다. 여기 바라다 틀 때겠죠? 이 바라다가 원하는 거. 공무원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바라고 있다가 아니고. 바리다는 틀린 말 아닙니다. 바리다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구를 바리다 주다. 이 바리다가 있고, 하나는 색깔이 바리다, 퇴색하다. 그 외에는 바라다입니다. 그러면 나의 바람이죠. 나의 바램이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이 꼭 되기를 바래하면 돼야하는데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추입니다. 상치가 아니고 실업해야 될 주책. 여기서는 옆에 비고 보세요. 주책 없다, 주책이다,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책 없다도 되고 주책이다도 돼요. 봐봐. 주책 없다 좋은 말 안 좋은 말? 안 좋은 말이지. 참 주책이다 좋은 말 안 좋은 말? 아니 일상적으로 쓸 때 참 주책이야 그랬어. 좋은 말 안 좋은 말? 안 좋은 말이지. 참 주책 없어. 좋은 말 안 좋은 말? 더대 주책이 좋은 말이냐고 안 좋은 말? 이거 말하려는 거예요. 돼요? 둘 다 안 좋은 말이잖아. 그러면 참 주책 없어 할 때 주책은 좋은 말 안 좋은 말? 좋은 말. 참 주책이 할 때는 주책 좋은 말 안 좋은 말? 뜻이 두 가지입니다. 주대란 말 알아? 주대가 있다 없다? 이 주대가 주책이었거든? 그러면 주대가 없으니까 원래는 참 주책 없어 그래야 돼요. 근데 참 주책이야를 하도 많이 썼잖아. 그래서 3년 전에 표준어가 된 겁니다. 더 주책이란 뜻에 주책 없다 뜻이 추가가 된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책 없다 주책이다 다 맞다고. 그 다음에 지루하다. 지리하다는 틀린 말이구나. 튀기. 원래 튀기란 말은요. 뜻풀이 보세요. 잡종 동물이죠. 근데 실제로 튀기는 어찌 쓰냐면 외국인을 튀기라 그래요. 호녀라. 흑인들. 좋은 말 안 좋은 말? 안 좋은 말이지. 있죠. 그래서 튀기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호녀라를 많이 쓰거든. 특히 흑인들도 많이 쓰는데 안 좋은 말입니다. 원래 튀기의 뜻이 뭐야? 잡종, 동물, 잡종. 알겠죠? 허드렛 또는 허드렛 물, 허드렛 일. 알겠죠? 호루라기. 뭔지 알죠? 호각 같은 걸. 그 다음 12항입니다. 옷, 윗. 자, 카메라 이쪽 보세요. 윗과 옷이 있어요. 이 윗은 위아래 대립이 있어요. 개념이 있다고. 대립이 있다가 맞는 말인데 쉽게 표현한 겁니다. 위아래. 이거는 위아래 개념이 없어요. 위아래 개념 대립. 자, 예를 들면 윗입술, 웃입술이 그러는데 아랫입술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위아래 개념 있죠. 그럼 그때는 윗입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랫입술이 있으니까. 자, 웃집이야, 윗집이야? 아랫집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뭘 써야 돼? 윗집을 씁니다. 윗어른이야, 우어른이야? 아래어른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때는 우어른. 윗돈을 더 줄까? 웃돈을 더 얹어줄까? 아랫돈이 있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알겠나요? 자, 위층이야, 우층이야? 위층이죠?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니, 위쪽이야, 우쪽이야? 위쪽이 맞겠죠? 아래쪽이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맞춤법 표기할 때 뒤가 거센스레 된 수로 오면 쉬워 쓸 수 있던 거 없던가? 이런 경우에 하는데 쉬워서 못 씁니다. 그러면 위층이라 해야 되고 위쪽이라 해야 돼. 이해된가? 그러면 하나 더 있네. 위라는 말이 또 하나 더 있네. 그죠? 위라는 말이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올 때?
거센솔이나 뭐가 왔을 때, 덴솔이가 왔을 때는 위소. 그러면 우 다음에도 거센솔 덴솔 오면 시옷이 빠져 우가 될까? 그 말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 개를 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돛과 우돛의 차이점 알겠죠? 위돛은 뭘까요? 아래옷 반대말이죠. 상의네, 상의. 우돛은 뭘까요? 아래옷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뭘까요? 겉옷입니다. 겉옷, 외투. 그래서 표준어 보면 윗넓이, 아랫넓이 있죠. 윗눈썹, 아랫눈썹이 쭉 이렇게. 쭉 밑에 다만 읽어보세요. 뒤에 댄서를 거슬러 오면 위에다 숏이 빠진다고. 그리고 뜻풀이는 옆에 비고에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한 점 넘깁니다. 다만 아리 개념이 없으면 원래는 대립이야. 아리 개념이 없으면 뭘 쓰라고? 옷을 쓰라고. 뜻풀이는 옆에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13항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